네, 큰아이가 이제 초5인데요. 이제 만화책 80, 글책 20 이런 걸 보면 만화책을 좀 평소에 많이 즐기는 친구인 것 같죠? 네, 큰아이는 초2 여름방학 때 스콜라스틱 사이트워드 책으로 영어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보지 않던 시절이라 그날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 책 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엄마표, 제가 영어가 아니라 엄마표 학습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뒤로는 ORT, 옥스퍼드, Let's Go, 파닉스 교재로만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2, 30분 영어 노출이 있었다고는 하시지만 양이 굉장히 좀 작았기 때문에 교재 위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과는 뭔가 맞지 않으셨던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이제 속상하기도 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4학년 3월쯤에 엄마표 영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영어 듣기나 그림책 읽어주기를 쉬엄쉬엄 시작하셨다고 하시고요. 몇 번의 정체기와 고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예, 지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옥스퍼드 이미진, 뭐 로버트 먼치, 뭐 아울 다이어리 등등등 많이 집중 듣기도 이제 20, 30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영어 도서관 에픽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봐 드렸었는데 예전에 20분 이거를 주 2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집중 듣기는 매일매일 하시는 것 같고, 영어 도서관도 이제 뭐 하루에 2번 아니 일주일에 2번 정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군요. 영어 영상은 30에서 50분 정도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중간에 영어 교재는 이제 브릭스, 렛츠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계시고, 단어는 최근에 챕터 1개를 찾고, 이제 챕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집중 듣기를 하면서 이제 읽는 책의 한 챕터에서 3개 정도를 찾는가 봐요. 그리고 영어 쓰기는 주 1회에 필사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5학년이 되어서 이제 5학년이 된 거죠. 1년이 지났군요. 영어 학원도 생각했지만 아이와 집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당분간 이어갈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셔서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였어요. 인풋은 적당한지, 그리고 아웃풋은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 영알못 엄마로서 많은 정보 속에서 까막눈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아마 이제 유튜브 한번 들어오셨으면 정말 그것도 많은 이제 교육 유튜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는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어서 너무 감사한데 최근부터 저랑 자주 부딪혀서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뭐 5학년의 딸아이라면 아마 사춘기에 진입하려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에 진입했다 그러면 많은 엄마분들께서 막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제 사춘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춘기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아이를 정말 생각을 더 깊게 하고 아이가 자아를 찾아가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춘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드디어 이제 엄마에게서 좀 한 발짝 벗어나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다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만 이제 많은 부모님들 눈에는 아이가 뭐 무슨 뭐 연예인이나 좋아한다든지 뭐 외모에만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시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큰아이를 키워보고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 아이들도 다 알 건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뭐 일일이 꼬치꼬치 다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큰아이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저한테 말을 해주면 저도 제 사춘기를 생각해보면 생각이 그렇게 얕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최근에 이제 자주 부딪히고
영어를 조금 더 잘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이렇게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은 이제 엄마께서 아이에게 아무래도 뭔가를 이제 걱정하는 마음을 내비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하고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흔해지게 되겠죠. 아마 이 집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5학년,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저학년, 뭐 그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이제 막 쭉 읽어봤더니 이제 엄마표 학습 위주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표 모국어 습득 방식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 시청도 어느 정도 뭐 1시간 미만이긴 하지만 뭐 꾸준히 하고 계시고, 책도 집중 듣기도 꾸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걱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면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들어가는데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어떤 학습량, 학원에서 뭐 로드맵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뭐 우리는 많이 시킵니다. 이런 걸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시기도 하실 것 같지만,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영어학원도 잠깐 생각해 봤지만 아직은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 보면 굉장히 그래도 이제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고 이제 아이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려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격려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렇게 뭐 교재도 뭐 상황에 따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네, 엄마표 영어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되실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드래곤 마스터스라든지 매직 트리하우스까지 챕터북 단계까지 아이가 뭐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잘 따라와 준다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아이가 뭐 맨날 뭐 너무 재밌어 뭐 이러면서 보는 건 아닐지라도 꾸준하게 진행을 해 오신 거잖아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아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뭐 30분 미만으로만 집중 듣기를 했었어요. 한 20분 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서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희 아이랑. 이제 저희 아이랑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상 시청 시간인데요. 이제 영화를 이제 매일매일 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의 어떤 특성에 따라 다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바로 뭐 해외로 간다든지 혹은 뭐 영어를 바로 사용해야만 하는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진로를 정해서 뭐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은 영상 시청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서 충분하게 아웃풋으로 유창성 있는 말하기가 될 수 있기까지 스스로가 만약에 노력하고 싶은, 만약에 그런 진로라면 스스로 노력하고 싶을 것 같아요. BTS RM처럼.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은 뭐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아무래도 대학은 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영어를 지금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이제 짧은 글이지만 제가 이제 무엇이 걱정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공부 양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좀 저에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것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하는 공부 학습량이 너무 많잖아요. 5학년, 6학년 되면 어학원에서 이렇게 많은 막 어려운 지문들 갖다가 풀게 하고 읽어보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았지 않습니까? 어학원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많이 만났었고. 근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저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막 학습이 너무 과밀해서 완전히 막 공부 포기하고 선언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보았고, 그리고 그 어학원이라는 곳에서 수년을 다녔는데 저한테 나중에 이제 왔는데 봤더니 친구들 따라서 그냥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무수히 다양한 그런 사례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앉아 있다. 물론 이제 저한테 배우는 아이들도
뭐 모두가 다 잘해가지고 완벽한 아웃풋이 나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로 진행을 이렇게 꾸준하게 스스로 이제 잘 따라와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이제 저하고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를 생각하는 선생님이셔서 제 채널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어떤 내공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여기서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엄마의 단단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을 때는 이제 너무 많이 그쪽을 보셔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혀 이제 사교육을 화상영어 말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상영어는 저는 그냥 연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게 재밌어서 했던 그거 말고는 이렇게 학습은 학교에서 나가는 그런 진도에 맞추어서 스스로 했던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잘 해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아이들을 자꾸 보게 되면은 문제는 그 아이들이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좀 북돋아 주신다면 저는 학원이 주지 못하는 장점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아이의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눈으로 드러나는 막 그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막 동그라미가 막 쳐졌다든지 교재가 막 이만큼 나가 있다든지 이런 거 없어도 저는 좀 저 스스로 조금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가 좀 스스로 하는 아이였고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생텍쥐베리가 그런 어린 왕자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무한한 어떤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라 라고 말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교재가 막 A부터 C까지 뭔가 단계별로 막 나와 있고, 그리고 뭔가 하우투에 대한 어떤 콘텐츠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저랑 뭐 관련된 영상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질 텐데, 이렇게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게 더 어지러운 거예요. 내 아이에게 지금 자꾸 내가 과도하게 무언가를 푸시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다닌다면 저는 그거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은 예전에 제가 제 책에다가도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썼지만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어요.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이들이 스카이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쏙 빨려 들어갈 정도였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전 다시 마음을 약간 그때는 흔들렸지만 바로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이제 스카이라는 어떤 그 목표에 너무 아이들을 몰입하고 쏘아 붙이게 됐을 때 만약에 낙오되면 어떡하지? 이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스카이에 들어간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강의인 거죠.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어떤 연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 아이가 무엇으로 성공하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스스로의 어떤 바다, 나는 무엇을 선망하고 무엇을 동경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만화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영화도 많이 보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꼭 영화 이런 걸 떠나서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동경하고 내가 이것을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이들이 좀 키워지기 이전에 자꾸 어른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엄마가 어느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아이들의 언어는 키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의 언어가 키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랑 최근에 자주 부딪힌다 라고 하시면 아이랑 부딪히는 이유가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아이의 뇌는 성숙하지 못했고, 예, 전두엽이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아이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이제 실행력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나약한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이랑 엄마랑 싸우면 엄마가 그냥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엄마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예, 엄마가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사고하고 성찰해서, 예, 이 불안감을 낮추시는 것, 그것에 최대한의 목표를 두시면 아이와의 영어 여정 조금 더 길고 오래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학원에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네. 뭐 아이 졸업해도 마찬가지고 결혼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예, 여러분들 또 비슷한 경험들 많으실 테니까 또 댓글로도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걸로 마칠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